60세 이상이라면 잘못된 걷기 습관 하나가 당신의 뇌졸중 위험을 은밀하게 높일 수 있습니다. 걷는 도중이 아니라 잠자는 동안에 말이죠. 가슴 통증도 어지럼증도 사전 경고도 없습니다. 전날 밤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다음날 아침 눈을 떴더니 팔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습니다. 저는 벨러 박사로서 수많은 노인 환자들을 보아왔습니다. 흡연 때문도 고콜레스테롤 때문도 아닌데 갑작스럽고 치명적인 뇌졸중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는 걷기였습니다. 잘못된 방법, 잘못된 시간, 잘못된 습관으로 걷는 것이죠. 이것이 순환을 손상시키고 혈전을 만들며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 뇌가 가장 취약한 시간대에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1. 물 없이 걷기, 탈수로 인한 혈전. 많은 어르신들이 규칙적인 걷기를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독립심, 규율, 희망의 상징이기도 하지요. 걷기는 분명 몸과 뇌에 좋은 약입니다. 하지만 물 한 컵 없이 걷는 것이 당신의 뇌를 은밀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 신호가 둔해집니다. 20대 시 30분의 가벼운 산책조차 70대에 접어들면 체내 수분을 빠르게 빼앗습니다. 신장은 효율이 떨어지고 혈액은 더 진해집니다. 이렇게 끈적한 피는 혈전을 만들기 쉬워지고 이 작은 혈전이 밤사이 뇌로 이동해 산소 공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사는 79세의 전직 소방관 제임슨 씨가 그랬습니다. 그는 매일 2마일을 걸었지만 절대 물을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1년 넘게 그런 생활을 이어간 끝에 어느 날 아침 아내가 그를 마루 바닥에서 발견했을 때 이미 오른쪽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검사 결과 큰 막힘이나 부정맥은 없었지만 혈액 점도가 높고 경미한 만성 탈수가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물 없이 걷기로 인해 작은 혈전들이 생겨 있었고 그중 하나가 결국 밤사이 뇌의 주요 혈관을 막아버린 것이었습니다. 벨러 박사의 조언은 간단합니다. 매번 걷기 전 실온의 물 180에서 240ml를 마시고 끝난 후에도 같은 양을 섭취하세요.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미 늦은 신호입니다. 두 번째 햇빛 차단 없이 걷기. 뇌혈관 염증 유발. 햇빛은 기분을 좋게 하고 비타민 D 합성을 돕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피부의 보호층이 얇아지고 면역과 혈관이 약해집니다. 이때 자외선, UV은 피부만이 아니라 혈관 내벽 내피세포까지 손상시키고 만성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애리조나 주 템피에 사는 76세의 엘레인 메드슨 씨는 매일 저녁 반려견과 산책했지만 모자도 선글라스도 긴 옷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시야가 흐려졌지만 노화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새벽 딸이 발견했을 때 이미 말이 나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검사에서 심각한 동맥 경화는 없었지만 내피세포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 지표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오랜 기간 강한 햇볕 아래서 보호 없이 걸었던 것이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벨러 박사는 이렇게 권합니다. 10분만 걷더라도 책 넓은 모자, UV 차단 선글라스, 가벼운 긴팔 옷을 착용하세요.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강한 자외선 시간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혼자 걷기. 경고 신호를 놓치는 고립의 위험. 혼자 걷는 시간은 평화롭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자연을 느끼며 고요 속에서 자신을 되찾는 순간이죠. 하지만 65세 이상이라면 이 고독이
때로는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걷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옆에서 변화를 알아차려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뇌졸중은 갑자기 쓰러지는 장면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말이 잠깐 어눌해지거나 몇 초간 혼란이 오거나 팔이나 다리 한쪽이 가볍게 저리는 식으로 시작됩니다. 혼자라면 이를 피로나 노화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이미 작은 혈전이 뇌로 가는 혈류를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미네소타주의 75세 레너드 베인스 씨는 아내를 잃은 뒤 매일 혼자 이 마일을 걸었습니다. 추운 1월 어느 날 길을 걷다 갑자기 방향을 잊고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지만 벤치에 앉아 잠시 쉬고는 그냥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심한 두통과 시야 흐림, 혼란 상태로 깨어났습니다. 그 전날 있었던 이상한 순간은 사실 미니 뇌졸중 TIA였던 것입니다. 누군가 옆에 있었다면 말을 더듬거나 걸음이 흐트러진 것을 보고 즉시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벨러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완전히 혼자 걷는 대신 가끔은 파트너와 함께 걷거나 산책 경로와 시간을 주변에 알려두십시오. 최소한 휴대전화나 긴급 알림 장치를 지니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빨리 발견하는 것이 평생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저녁 식사 직후 걷기. 잘못된 타이밍과 혈압 상승.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후 산책을 소화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히 고령층에서 무거운 식사 직후 걷기는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름기나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 후에는 소화기관으로 많은 혈액이 이동합니다. 식후 과혈류. 젊을 때는 문제없지만 노화된 혈관과 고혈압 당뇨가 있다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때 걷기까지 하면 근육에도 혈류를 보내야 하므로 뇌는 조용한 기증자가 되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뇌 혈류 저하, 미세 혈전 형성, 그리고 밤중 혈압 급상승이 겹쳐 새벽 시간대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올버니의 74세 피아노 교사 해리엇 콜슨 씨는 매일 저녁 푸짐한 식사 후 15분 만에 20분 산책을 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 되자 이미 말이 어눌해지고 혼란 상태였습니다. 검사 결과 큰 혈관 막힘은 없었지만 밤사이 혈압이 급상승했고 혈액 점도가 높았습니다. 이는 식사 직후 걷기가 혈류 균형을 무너뜨린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벨러 박사는 권합니다. 무거운 식사 후에는 최소 90분을 기다린 뒤 걷고 저녁에는 가벼운 식사와 가벼운 산책만 하십시오. 5. 잘못된 자세로 걷기. 목 혈관 압박의 숨은 위험. 많은 노인분들이 걷기 자체는 꾸준히 하지만 걷는 자세는 간과합니다. 나이가 들면 어깨가 말리고 목이 앞으로 기울어집니다. 바닥을 계속 보며 걷는 습관이 생기는데 이는 경동맥 같은 목에 주요 혈관을 압박해 뇌로 가는 혈류를 줄입니다. 일리노이 주의 78세 회계사 앨버트 녹스 씨는 아침 산책 중 갑자기 어지럼증과 말 어눌함을 겪었습니다. 검사에서 큰 이상은 없었지만 그가 평소 걷는 모습을 보니 목이 45도 가까이 숙여져 있었습니다. 초음파로 확인하니 그 자세에서 경동맥 혈류가 뚜렷하게 감소했습니다. 벨러 박사는 말합니다. 시선을 3에서 5m 앞에 두고 어깨를 살짝 뒤로 젖히며 머리 꼭대기를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걸으세요. 필요하다면 워킹폴을 사용하고 목과 상체 스트레칭을 매일 하십시오. 잘못된 자세는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뇌를 굶주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6. 잘못된 신발 착용. 혈류와 균형에 미치는 치명적 영향. 신발은 대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신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이라면
신발의 모양, 지지력, 밑창이 뇌 건강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발의 불편함이 아니라 혈액순환, 균형, 혈압, 혈전 형성에 직결됩니다. 나이가 들면 발바닥의 지방층이 얇아지고 아치가 낮아지며 발목 관절이 뻣뻣해집니다. 이때 너무 꽉 끼거나 너무 단단하거나 완전히 평평한 신발은 발과 다리의 혈류를 방해합니다. 하체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속도가 느려지면, 특히 하지정맥류나 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작은 혈전이 생길 수 있고, 이 혈전이 뇌로 이동하면 곧바로 뇌졸중이 됩니다. 메인주의 70이 새 은퇴 사서 지니 로크 씨는 매일 아침 누이와 트랙을 걸었지만 오래된 슬립온 캔버스화를 고집했습니다. 어느 날 발끝이 저리고 어지럼증이 생기더니 결국 발이 풀리며 넘어져 뒷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검사 결과 손의 뇌졸중과 다리 깊은 정맥혈전증 DVT가 발견되었습니다. 원인은 오래된 신발로 인한 혈류 제한과 잘못된 보행이었습니다. 벨러 박사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발가락 공간이 여유 있는 신발, 적절한 아치, 지지대와 충격 흡수, 밑창, 살짝 올라간 굽을 선택하세요. 발 모양과 보행을 일해서 2년에 한 번은 전문가에게 점검받으십시오. 신발은 당신의 균형과 혈류를 지탱하는 기초입니다. 7번째, 가파르거나 불균형한 지면에서 걷기. 혈압 급상승과 불안정성. 동네 언덕길, 자갈길, 경사진 인도. 이런 길은 변화를 주는 운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불규칙하거나 경사진 지면은 노인에게 은밀하게 심장-뇌혈관에 과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언덕을 오르면 심장이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하고, 내리막길은 균형을 더 요구합니다. 바닥이 기울거나 울퉁불퉁하면 매 걸음마다 미세한 균형 조정이 필요합니다. 노화된 혈관은 이러한 급격한 혈압 변화를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져 순간적으로 수축기 혈압이 30에서 40포인트 뛰기도 합니다. 좁아진 혈관이나 작은 플라크가 있다면 이 압력 변화가 플라크를 떼어내거나 혈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81세 전직 시청검사관 레이먼드 앨리스 씨는 매일 숲길을 걸었습니다. 완만한 언덕과 자갈길이 이어진 그 길이 건강에 좋다고 믿었지만, 비 온 다음 날 진흙 경사에서 미끄러진 뒤 심장이 뛰고 머리가 어지럽다고 느꼈습니다. 몇 시간 뒤 그는 기억과 균형에 영향을 주는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검사에서 원인은 산책 중 급격한 혈압 상승과 탈수, 그리고 불균형한 지면에서의 과부하였습니다. 벨러 박사는 말합니다. 평탄하고 단단한 지면, 학교 트랙, 평평한 인도, 실내 몰을 선택하세요. 경사가 심하거나 표면이 불규칙한 길은 피하고, 반드시 미끄럼 방지와 발목 지지력이 좋은 신발을 착용하십시오. 8번째, 산만한 상태에서 걷기. 분산된 주의의 위험. 걷기는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통화, 음악 팟캐스트 청취, 깊은 공상 등으로 주의를 분산시키면 몸의 미묘한 경고 신호를 놓칠 수 있습니다. 노화된 뇌는 젊을 때보다 여러 감각 입력을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걷는 동안 한쪽 귀로 정보를 듣거나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다 보면 시야 흐림, 다리에 갑작스러운 무거움, 말 어눌함 같은 뇌졸중 초기 신호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인디애나 주의 77 새 은퇴 영어 교사 도나 하윅 씨는 매일 아침 이웃을 돌며 범죄 팟캐스트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왼쪽 다리에 힘이 빠지고 비틀거렸지만 그저 뻣뻣한 줄 알았습니다. 지나가던 이웃이 이상함을 알아차려 911에 신고했고, 병원에서 중대뇌동맥에 혈전이 걸린 뇌졸중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벨러 박사의 조언은 간단합니다.
걷는 시간만큼은 전념의 시간으로 두세요. 이어폰 없이, 전화 없이 주변과 몸의 감각에 집중하십시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예방입니다. 9. 너무 늦은 저녁 산책, 야간 혈압 급상승 촉발. 저녁 식사 후 해가 진 뒤의 산책은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늦은 시간에 걷기, 특히 잠자리에 들기 한 시간 이내의 운동은 나이든 몸에 은밀하게 위험을 심어놓을 수 있습니다. 새벽 2시부터 4시경,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혈압이 오르는 수면 단계에 들어갑니다. 젊을 때는 혈관과 자율신경이 이를 잘 조절하지만 노화된 혈관과 고혈압 이력이 있는 사람은 이 시간대의 혈압 상승이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늦은 운동이 더해지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심박수, 아드레날린, 혈관 수축이 밤늦게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몸이 긴장 상태로 남으면 혈압이 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새벽 시간대에 더 치솟습니다. 이때 혈전이 형성되거나 기존의 혈전이 이동해 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80세 베테랑 데니스 먼로 씨는 매일 밤 8시 이후에 걷기를 즐겼습니다. 별빛을 보며 걷는 것이 좋다고 믿었죠. 그러나 어느 날 아침 그는 왼쪽 얼굴이 처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검사에서 새벽 3시경 혈압이 190대 110까지 치솟았고 후대뇌동맥 PCA, 부위에 큰 혈전이 발견되었습니다. 늦은 저녁 산책이 자율신경 불균형과 야간 고혈압을 촉발한 것입니다. 벨러 박사는 이렇게 권합니다. 가능하다면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산책을 하십시오. 저녁에 걷더라도 가볍게, 그리고 잠자기 최소 2시간 전에는 마치도록 하세요. 마무리. 현명하게 걷는 법. 당신의 몸은 40대와 같지 않습니다. 활동의 시간, 지면 상태, 신발, 수분 섭취, 자세, 집중 상태, 모든 것이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걷기는 위험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르고 걷는 것, 준비 없이 걷는 것이 위험입니다. 혈전을 만들고 떨어져야 할 혈압을 올리고 이미 좁아진 혈관을 더 압박하는 습관들이 아무 경고 없이 찾아옵니다. 걸으세요. 하지만 현명하게 걸으세요. 평탄하고 안전한 길에서 물을 챙기고 친구와 함께 몸의 신호에 집중하면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오와 주의 84 새 마거릿 힐 씨는 한 번의 미니 뇌졸중 이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건강을 향해 걷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방향이 잘못돼 있었죠.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은 곧 힘입니다. 그 힘으로 뇌를 지키고 한 걸음 한 걸음 독립과 건강을 지켜가길 바랍니다.